이제 딱 처음 만나면 물어보죠. 많은 사람들이 현지법인 설립이라는 것이 최고의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로 언제나 고객과 함께하겠습니다. 글로벌 검사, 시험 인증기관 CCIC 코리아. 지금까지 전시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하고 있고 화장품 협회라든가 이비타, 코비타 이런 지원 관계가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현지 본격 진출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함소영님께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 진출하는 거에 대한 의견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굉장히 넓은 시장이고 어떻게 보면 국가가 20개 이상 모여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했던 경험을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이제 진출하기 위한 답이다. 이렇게는 얘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본격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몇몇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이제 유통을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들어가기 전에 내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어떤 컨셉을 가졌던지 간에 그러니까 리포지셔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마스크 하나를 갖고 중국 시장을 들어가려고 그럴 때 지금의 트렌드가 굉장히 빠른 트렌드여서 3초 팩, 5초 팩 이런 게 유행을 한다면 나도 그거에 똑같이 그런 컨셉으로 리포지셔닝을 제품의 컨셉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굉장히 좀 느리게 가는 시장이라면 에스테틱 효과, 뭐 40분 팩, 뭐 이런 식으로 간다거나 이렇게 해서 좀 중국 시장에 맞춰주는 이런 그 제품 준비를 그것도 중국어로 그냥 번역기만 돌리지 마시고 아까 신 작가님 얘기하신 대로 중국인의 정서로 풀어낸 이런 제품 소개서, 제품 설명서, 이 제품 이름 이런 걸 가지고 준비를 하신 다음에 이제 중국 바이어를 미팅을 해야 되는데 미팅할 때 딱 처음 만나면 물어보죠. 가격 정책이 있어요? 마케팅 정책이 있어요? 수권 정책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한국 회사들은 난 잘 몰라요. 알아서 다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 유통회사들이 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일반 소비자 우리가 지금 이제 일반 소비자랑 직접 만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중국의 유통상들을 만나야지 되는데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TP사일 수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 비즈니스가 소비자는 한 번 사고 끝이지만 그 유통사들 같은 경우는 그로 인해서 자기의 수익을 벌어야 되고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의 회사도 적극적이고 준비가 되어 있는 회사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격 정책을 잘 모르고 틀렸다고 하더라도 세우세요. 그래서 총 대리상에는 가격을 어떤 정책으로 가고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 이렇게 해서 가격 정책을 세우시고 마케팅 아까 오기석 대표님 얘기하신 대로 뭐 샤옹수에 글이 몇 개가 올라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사전 밑작업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권 정책은 내가 이 사람한테 수권의 범위를 줬다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실제로 한 3년 전에 이제 한국의 모 회사 때문에 이제 미디어에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이유는 전체 중국 시장에 대한 총판 대리권을 줬는데 그 어떤 모 벤더사가 와서 이제 그만큼 이상의 물량을 구입을 할 테니 나한테도 총판과 같은 가격을 달라 얘기를 해서 한국 본사가 그냥 줘버렸어요. 이거를 모를 것 같지만 이제 전부 다 알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미디어에도 또 중국 유통사에서도 저를 만날 때마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돈만 알아. 뭐 을이라고는 쥐뿔도 없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해서 시장이 혼란스러웠고 그것 때문에 총파는 한국 브랜드사를 상대로 뭐 소송을 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수권 정책을 만드셨다면 반드시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가격 정책도 세웠다면 그대로 지켜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뭐냐면 한국에 있는 브랜드사들이 수권을 독점 총판을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독점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개런티가 커야 되고 또 개런티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모르겠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는 그냥 채널별로 총판을 줍니다. 뭐 예를 들면 타오바오 총판,
뭐 징둥 총판 뭐 이런 식으로 채널별로 이렇게 주게 되고 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타오바오에 그 수많은 셀러들을 일일이 컨트롤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가격으로만 뭐 몇 개 사면 몇 프로 해주고 이런 식으로 주다 보면 나중에 시장이 난매가 돼서 못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별로는 하나씩 좀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총판사기 때문에 그 채널에 대해서 총판이기 때문에 막 가격이 난매가 된다 그러면 이거 왜 이래요? 왜 이렇게 가격이 난매가 됩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서 그거를 정상화시켜 놓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모두 다 관리를 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가격적으로 뭐 몇 개 사니까 몇 프로 해주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건 걷잡을 수가 없고 결국은 브랜드가 가격에 의해서 점점 가격이 한번 낮아지면 올라가는 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채널별 총판 이런 거를 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중국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비즈니스는 완제품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벌크에 대한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제품이 가서 내 브랜드가 중국 전역의 사랑을 받는 게 궁극적으로 저도 목표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중국 시장을 좀 보기 위해서는 벌크에 대한 벌크 수출이라고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제형에 관심이 있고 어떤 소재를 좋아하고 어떤 성분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를 통해서 내 제품에 대한 필터링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완제품과 벌크 이렇게 같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오프라인 채널에 대해서는 지금 좀 미루고 있는 편입니다. 이유는 이제 대표적으로 그 중국의 오프라인 중에 뭐 왓슨스, 샤샤, 뭐 세포라 많이들 입점하고 싶어 하시는 이런 오프라인들인데 생각보다 들어왔을 때 이렇게 좀 많이 중소기업들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력 때문인데요. 이제 보통 여신이 길게는 90일까지 가는 이런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0일 정도 되면 사실은 거기서 너무 판매가 잘 돼도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버겁죠. 왜냐하면 전국의 제품을 만들어서 90일 동안 계속 히트 상품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저로서는 지금 현재 저로서도 좀 역부족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국 업체라든가 아니면은 수닝, 타오바오, 티몰, 징둥 뭐 이런 온라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본격 진출을 해보는 게 지금 저희 중소기업한테는 가장 저한테는 가기 좋았던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된다면은 접근성이 조금 더 쉽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와 같은 중소기업들이 진출하기에 사실은 개별 진출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개 회사들이 좀 클러스터를 형성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전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코비타 같은 협회에서도 좋고 뭐 정부 지원이 돼도 좋고 뭐 한 10개 회사 정도 이렇게 클러스터를 묶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개별 회사가 중국인 직원을 고용해서 가기는 힘들지만 그렇게 클러스터가 되면 그중에서 뭐 중국어 설명서라든가 네이밍이라든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타오바오에 입점을 했더라도 그 고객 메신저에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하던가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좀 중국 진출하는 발걸음이 좀 가벼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도 제가 아는 어떤 회사는 한 7개 회사가 모여서 중국인 직원 2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직원들이 그 7개 회사를 공동 대응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메신저라든가 이런 경우도 고객이 질문을 물어오면 1대1 대응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인의 시각으로 본 제품 설명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공동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전이 됐으면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중소기업들은 공동화 대응하자는 좋은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뭐 협회 차원에서 이렇게 대응했으면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도 또 이제 개별 지사라든가 에이전트 같은 걸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중국의 본격 진출 경험도 가지신 심윤창 작가님께서 한번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케이스는 주로 이제 첫 번째 수출, 두 번째가 전략적 제휴, 세 번째가 현지법인 설립입니다. 저는 이제 주로 현지법인 설립을 통해서 해외에 진출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지법인 설립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 11월이죠.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중국에다 법인 하나를 설립하고 들어왔거든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셧다운 상태인데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약 한 500만 원 자금
우리나라 돈으로 자본금을 두고 법인 설립 비용 조금 들어는 수준인데 아마 이제 그 본격적으로 그 코로나가 좀 나아지고 그러면 제가 이제 현지 법인을 통해서 화장품 수출 업무를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굉장히 뭔가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처음부터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그런 단계별로 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 특히 중국에서도요 좀 장기적인 전략으로 수출, 전략적 제휴, 현지 법인까지도 고려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테스트 마케팅이 끝나고 또 수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은 현지 법인을 설립하든가 또는 최소한 연락사무소 정도는 있으면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지 법인은 이제 법적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렵다고 한다면은 연락사무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상주하는 중국 직원들이 한두 명 정도 있으면 그 현지에 있는 바이어들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 직원들이 한국에 있는 법인과 그리고 현지 바이어들을 이렇게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을 한국 법인에다 이렇게 놔둘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직원들의 인건비, 한국에서 하는 인건비나 중국 현지 연락사무소에서 하는 중국 현지 인건비와 그 사무실 임대료나 그게 이렇게 합쳐봤자 이렇게 큰 차이가 안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현지에서 연락사무소 또는 현지 법인을 만드는 것을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본격적으로 진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굉장히 그 추천하고 권장드립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회사 사정에 의해서 이제 뭐 에이전트를 두거나 뭐 공동 대응하거나 결국 이제 개인 지사를 둬서 이제 법인까지 설립하는 것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만은 그 회사 사정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중국 화장품 시장 진출에 대한 모든 대담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